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토,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10경기가 있어서 10경기에 대해서 승무패와 언오버 그리고 핸디캡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를 제가 공유를 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맞을 때도 있고 추천드리지 않았던 것들이 좀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력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좀 경기가 많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질 우려로 인해서 좀 짧게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밑에 있는 거는 뭐 제 픽이 아니라 픽은 이 우측에 있는 승무패 언오버 핸디가 제 픽이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의 승무패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맨유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서는 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서는 무패 쪽으로, 한마디로 브라이튼의 승보다는 맨유 사이드의 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외 배당에서 절삭이 돼서 국내 배당에서는 일단 1.58 정도의 배당을 받았는데 이런 배당 자체는 일단은 맨유 쪽이 조금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도 주중에 컵 경기에서 보여줬던 반더비크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린우드 선수도 일단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담감을 조금 떨쳐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 브라이튼에서의 이 무이 선수가 이 중국으로 이적을 하면서 그로 인한 공백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최근에 경기력들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맨유 상대로도 스쿼드적으로는 조금 밀리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고, 맨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포스멘사 대신에 완비사카가 복귀를 해서 주중 경기에서 뛰었었고, 이 주말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우드도 마찬가지로 선발로 나온다면 제임스보다는 그린우드가 훨씬 더 이 반박자 빠른 슈팅, 한 박자 빠른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조금 내려서 지키더라도 득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에서는 브라이튼의 패 쪽, 맨유의 승 쪽을 보고 있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맨유도 린데로프를 비롯해서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고, 브라이튼 역시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의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조금 힘겹게 이기지 않을까, 2대1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안데르슨 선수가 이적을 한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좀 무뎌졌고, 수비는 원래 좋지 않았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뭐 팀 압박이나 이제 역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팀인데, 지난 경기에서 플레와 튀랑 선수를 선발로 시키지 않고 아무래도 상대가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왔던 게 오히려 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좀 베스트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라드바흐는 뭐 엠볼로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이 플레와 티랑을 비롯한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좋아서 우니온 상대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라드바흐의 승 쪽을 보고 있고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글라드바흐가 일단은 뭐 우니온 베를린이 수비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다 할지라도 글라드바흐의 득점력에 있어서는 엠볼로 선수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가 정배지만 저는 조금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도 글라드바흐가 좀 힘겹게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서는 좀 비슷한 확률,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 쪽이 많습니다. 좀 긴가민가 해요. 이 경기는 이 승무패 쪽보다는 차라리 언오버로 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 경기고요. 일단 해외 배당에서는 이 무승부의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도 좀 고민을 했지만 두 팀의 스타일을 보면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두 팀 다 공격적으로 역습에서의 속도가 좋고 또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 단 승패 중에서 고르라면 그래도 저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베르츠와 폴란트 선수의 이 이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젠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수비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도 이 경기도 뭐 동일해요. 그냥 뭐 득점 차이가 좀 1점 차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마인츠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무,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마인츠가 정배를 받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마인츠의 수비는 계속 뭐 지난 시즌부터 그렇고 계속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공격에서의 개인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니시오 선수나 뭐 카이슨 선수가 있긴 하지만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지 않나.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슈투트가르트의 역습이나 이런 템포 자체는 지난 경기 1라운드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인츠의 이런 수비 상대로 주력이 느린 이런 수비진 상대로 득점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보고 마인츠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핸디캡 패를 좀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 패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국내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선 무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단 이 경기에서는 좀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좀 우세한 경기다라고 점쳐집니다. 하지만 저는 게레이로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하키미 선수의 공백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우크스부르크가 분명히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할 텐데, 물론 도르트문트에는 이 홀란드 선수나 산초 선수가 있죠.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라인을 내리고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잘 지켜낸다면 좀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변으로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우크스부르크와 도르트문트, 특히나 도르트문트는 그래도 득점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 경기는 뭐 승무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가 나올 거지만 오버에 조금 가까울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조금 이변을 보고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켈렌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패배당,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 아르미니 사이드 쪽으로 나오긴 합니다. 일단 배당은 켈렌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생각은 동일합니다. 이 경기는 뭐 아르미니가 뭐 파비안 클로스 선수가 일단은 부상이라는 소식이 있고, 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크로스 공격에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켈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우니온 베를린에서 좋은 뚝배기를 보여줬었던 안데르슨 선수를 데려왔죠. 그래서 그런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도 그런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또 좋았었기 때문에 아르미니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미니의 패 쪽을 보고 있고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버는 조금 고민이 많이 돼요. 좀 언더 쪽도 생각이 드는 게 두 팀 다 득점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것 같진 않아서 언더 쪽도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좀 한 3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켈렌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이 경기는 좀 켈렌이 오랜만에 다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미니의 수비를 본다면 분명히 아르미니는 선제 실점을 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심스럽게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으로는 크리스탈의 패, 그리고 해외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뭐 승패 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좀 프로토다 보니까 조금 고배당을 노려도 되지 않을까, 고배당으로 무승부 쪽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유리한 게 많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2연승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수비적으로 막아내고 역습에서의 모습이 좋습니다. 하지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하메스 선수가 워낙에 좋고 중원에서의 무게감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조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압박에 분명히 에버튼이 지난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분명히 고전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0대0 많으면 1대1 정도로 좀 저득점 양상의 경기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무승부 쪽으로 좀 고배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 쪽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첼시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일단 배당 쪽으로는 승패 쪽으로 일단 나눠지고 있습니다. 승과 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이 경기 좀 첼시가 무난하게 그리고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베르츠 선수가 일단 주중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고, 또 첼시의 지금 모습을 본다면 벤치렐 선수도 복귀를 했고 티아고 실바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웨스트햄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긴 했지만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지 않고 웨스트햄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뭐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첼시의 다득점 승리를 예상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도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샬케 대 브레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에선 무패, 해외 배당에서는 패 쪽으로 뭐 승무의 빈도도 있지만 패 쪽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샬케가 정배를 받긴 받았어요. 샬케가 정배를 받긴 받았는데 일단 브레멘과의 상대 전적에서 브레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뭐 샬케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뭐 맥케니나 케니 선수가 이탈이 있고 그레고리 시우도 아우크스부르크로 일단은 임대 복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이 브레멘이에요. 브레멘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공격적으로도 조금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로 펼쳐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조금 승패로 나눠질 경기긴 한데 저는 지금 두 팀의 경기력과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무승부에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승점 1점이라도 벌어가려는 생각이 양 팀 다 있을 것이다 라고 봐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 언어부 같은 경우에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샬케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핸디캡 패인데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배를 샬케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은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10번 경기 벌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일단 뭐 배당적으로는 패 쪽이 높지만 승무의 빈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뭐 좀 지금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벌리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우스햄튼이 라인을 올렸을 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할 때 뒷공간을 내주는데 벌리의 역습 속도가 그리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일단 사우스햄튼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벌리의 제이 로드리게스 선수가 지금 부상자 명단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드리게스가 없다면 지금 반스도 부상인 상황에서는 우두 한 명으로는 득점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율 면에서 사우스햄튼이 해외 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사우스햄튼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리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팀 다 수비가 좋지 않죠. 이 경기는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도 분명히 라인을 내리진 않고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상대가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로 보이고 오버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사우스햄튼이 득점을 해낸다면 이 경기는 벌리가 라인을 더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우스햄튼은 이 몰아붙이는 몰아서 골 넣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프로토 10경기 말씀을 드렸고요. 일요일 4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